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4번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그죠? 자, 읽어드릴게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준주거지역이 건폐율이 70이잖아요. 그죠? 그 70이, 준주거지역은 전부 70이라는 얘기입니까? 최대가 70이라는 얘기입니까? 최대가 70이다 이 말이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70인 것은 아니죠. 우리 관내에 준주거지역이 많겠죠. 그죠? 종류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수십 군데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70인 것은 아니고 최대 70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하게 돼 있다? 뭐로 정할까요? 조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치를 알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지역별로 조례로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치는 국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줄자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하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건축법에서 여러분들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더 완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에 따른다. 그래서 건축법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이 70인데 건축법에서 어떤 연유로 건폐율을 더 완화시킬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개공지 기억나시죠? 건축법에서 건축법에 있는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10%를 제공하면 용적률 120% 완화시켜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원래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 얼마야? 500 아닙니까? 500. 근데 120% 완화되면 얼마가 돼요? 600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을 안 배운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국계법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걸 잘게 쪼개줘 대통령으로서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지인이 알고 친구분이 야 내가 준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지인이 야 요즘 중개사 공부한다면서 재밌니? 이래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재미없다 죽겠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재미없다 죽겠다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준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배운다면서 준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얼만데 이래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죽겠다 이래 얘기하면 돼요. 네? 그죠? 자,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은 500인데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준주거지역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조례를 보면 그죠? 조례마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봐야 된다. 최대는 건데 70하고 5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뭐야 이러실 겁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구석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걸 듣고 웃은 거예요. 왜 웃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인데 왜 웃었어요? 와. 닌 알고 있었나 원래. 자, 그건 아니잖아. 자, 봅시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치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계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70이라고 해서 70 다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그보다 작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례의 기준이 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 있으니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실 때 조심하실 게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81페이지에 그 박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체적 숫자가 나오는데 용적률 칸 한번 보실래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 이상 100
이하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한 때문에 그래, 한. 한은 최소 얼마나 된다? 50. 최대는 100이죠. 그죠? 근데 한은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상한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외울 의사도 없겠지만은, 그죠? 자, 외울 의사도 없겠지만은, 상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150, 250, 300, 5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넘기겠습니다. 밑에. 특례가 나오죠? 특례가 나오는데, 됐고. 기타 지역의 근표율 특례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8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기타 지역의 근표율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지우세요. 법계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직은 삭제 안 되고 7일 6일부로 삭제입니다. 지우세요, 그냥. 동그라미 1번을 지우면 돼. 개정된 내용들이 지금 제법 나왔거든요. 제가 책 쓴 게 11월 말 12월 초에 제가 책을 썼거든요. 이 기본서. 그때 개정된 법률 가지고 시험을 제가 기본서를 제가 썼는데 그 이후에 또 개정된 게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지금 국계법도 몇 개 바뀌었습니다. 국계법 그다음에 주택법 여기서 상당 부분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 따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따로 해드릴게요. 개정된 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정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글자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넣어드릴 건데 글자 수가 많은 것들은 나중에 유인물을 따로 제작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82에 보면요. 근표율의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특별한 예죠. 요거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서의 근표율과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근표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 82페이지 보셔야 돼요. 82. 그죠?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근표율이 얼마입니까? 40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얼마입니까?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은 근표율이 60.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도 60이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근표율이 얼마입니까? 70이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원래 근표율이 얼마인데요? 공업지역 원래 70이죠. 근데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70하고 얼마? 80을 적용받습니다. 공업지역 안에서는. 특례죠. 그래서 특례.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가 있죠. 수산자원보호구 용적률 얼마입니까? 80이죠. 80.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공원구역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150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특례요, 특례.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농공단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요 의미 해석을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외우는 거는 그다음 금방 외우면 돼요. 외우는 거는 나중에 암기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금방 외울 건데 외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순 암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법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의미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워가지고 못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다 외우게 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가 안 돼가지고 시험에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암기는 되는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못 써먹는 거예요. 못 써먹는. 핵무기를 줬더만 작동법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써먹지. 그러니까 짱돌보다 못합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써먹을 줄 알려면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건데. 여기가 농림지역이거든요. 제가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근데 이게 오늘부로 농공단지로 지정됐다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농단지는 건축 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하기 때문에 김치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원래 농림지역은요, 농림지역 용도 지역에 따르는 행위 제한을 하죠. 건축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 규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건축 제한에 보니까 공장이 돼, 안 돼? 안 돼요. 건폐율 얼마요? 용적률 얼마요? 80이라니까요. 그 제가 여기다가 이제 농공단지 안에서 요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여기다 김치 공장을 진짜 짓는 거야. 자, 먼저 건축에서 김치 공장 돼, 안 돼? 김치 공장 돼, 안 돼?
김치 공장 때 아까 한 거 똑같이 하는데 내 지금. 마음을 이렇게 딱 하면 편안해집니다. 버려야 하느니라. 버려야 하느니라. 집착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자, 됐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김총장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 했잖아.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을 보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 김치 공작물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장은 된다. 아까 수업했잖아. 이게 돼, 안 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공장인데 건폐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폐율이 얼마야? 20이죠. 이게 일반 규정이죠. 근데 보니까 기본서 봐봐요. 건폐율, 농공단지 건폐율 얼마로 돼 있어? 70이야. 그죠? 두 가지 부딪히죠? 농림지역은 얼마고? 20. 농단지는 얼마고? 70. 일반 똑같은 토지인데 얘가 규제를 두 개로 한다니까요. 농림지역 안에서 농공단지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두 가지 규제로 봤죠. 그때는 일반 규정은 얼마인데 특례 규정은 70. 그럼 나는 공장 지을 때 건폐율 얼마나? 70. 70%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30%만 공지를 남기면 된다니까요. 그지? 자,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 원래 용적률이 얼마인데? 80이잖아. 일반 규정. 근데 농공단지로 지정되니까 건폐율이 용적률이 얼마야? 150 아닙니까? 150. 그 용적률이 얼마?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0.8이었는데. 이게 뭐야? 특례죠. 그러니까 특별 규정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례입니다. 특례의 의미입니다. 그게. 이해됐습니까? 예. 특례는 일반 규정을 어떻게 한다? 응? 우선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보다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로 외우는 거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의미도 모르는데 숫자로 외워야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 해석하는데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의미 해석이 부드럽게 됐더라라고 하면 그때 숫자를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외우고 외워야 되냐면,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숫자 일반 규정을 먼저 외우고 특별 규정을 외워야 되겠죠.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을 둘 다 외워버리면 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원래 머리가 항상 아픈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규정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일반 규정을 그대로 먼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83에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이거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1번. 국계법령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이게 시험에 29회 때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2년 전에. 자, 계획관리지역이 아파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반 공업지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입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일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종 전용 공업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양호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오는데 자주 내진 않고 간혹 가다가 내는데, 나왔을 때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상한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그거는 틀리면 되는데, 웬만한 문제는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수준, 즉 주택 내지는 건생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더라. 왜 주택과 건생을 주로 출제를 할까요? 건축 제한에서 주택과 건생을 주로 건축 제한에 출제하는 이유, 주택과 건생을 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 자, 주택과 건생이 주로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 중에 거의 90%가 주택 내지는 건생이라서 그래. 2번. 자, 2번. 자, 국계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30문제죠. 31에는 여러분 용도지역에서 아예 문제가 안 나와버렸어요. 제일 큰 걸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용적률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조심하실 거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용적률을 물어봤는데요, 건폐율로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여러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의외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종 전용 주구지역 용적률 얼마야? 100. 3종 일반 주구지역은 3이라서 300. 준주구지역은 500. 일반 공업지역은 350이죠. 준공업지역은 400이죠. 답은 준주구지역이죠. 넘기겠습니다. 84. 여러분들 지금 보면 문제를 갖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데 뒤에 지금 예제 실어놓은 거는요 전부 다 작년 내지는 재작년 문제를 다 실어놨거든요. 요 정도 맞춰주면 합격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무난하게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다고요. 근데 문제를 보면 문제가 수업 듣고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풀리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이 참,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야, 참, 문제를 많이 까다롭게 냈네. 라는 생각입니까? 그냥 기본적인 수업만으로 충분히 풀립니까? 풀리죠. 뭘 의미하냐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뭘 느껴야 되냐면 문제가 풀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문제가 이 수준 나오니까 지금 수업에 듣는 수준 정도만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익히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라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뭐 한다? 양을 늘린다든지, 그죠? 엉뚱한 곳을 판다든지, 그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늘어나면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있다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양을, 수용량을 넘어서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양을 늘리지 마시고 지금 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자꾸 반복하면서, 그죠? 해석론을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해석론, 그죠? 자꾸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책도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읽어드리는 파트의 영역들 있죠? 이거는 자꾸 읽으면서 그 문장이 입법자가 만든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법 조문을 자꾸 읽으면서 그 의미를 구어체,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꾸 바꾸면서 읽을 수 있는 거, 그거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라서 선지를 주거든요. 글자가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 암기가 안 돼도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4 들어갑니다. 용도 주고 들어갈게요. 용도 지역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는 쉬워요. 용도지역을 배우고 나면요, 용도지구는 엄청 쉽습니다. 논리구조가 똑같거든요. 자, 먼저 개념부터 잡아드릴게요. 용도지구는 용도별로 쓴다. 뭐를 쓴다? 지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용도 지역의 개념을 배웠죠. 지역은 관할의 토지에 얼마를 대상으로 했다?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별로 썼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용도지구는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되고요. 먼저 지구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지구. 자, 제가 전주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이 있는데, 그죠? 지역 지구역이 있는데, 지역 지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예도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용도 지역은 관할의 토지에 얼마를 쓰기 위해서 전부라고 했죠. 그죠? 그럼 지구는 얼마가 돼요? 일부죠. 뭐 쉬워요. 일부의 토지를 용도 지역보다는 작은 그 일부의 토지를 용도별로 막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역시 나눈 거예요. 쓰려고 나눈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은 이제 어떻게 쓰려고 나눴냐면 21개의 생활권으로 나눠놨죠. 생활권. 그죠? 그래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구지역의 생활권. 그죠? 그러면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려고 나눴느냐 했을 때 용도지구는 법조문에 용도지구의 쓰임이 나옵니다. 그게. 자, 의 한번 볼까? 84.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이 하고 있는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줄자 미관이나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즉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